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 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Long-Term EEG Monitoring of Sleep Work Case Study During Shift Work라는 논문으로 이어 EEG를 사용하여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Shift Work, 즉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면 상태를 비교해보고자 하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저널 오브 슬립 리서치로 임팩트 팩터는 5.296,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메소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29살의 여성 피험자 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여성 피험자의 경우 의료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고 아마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간호사로 추정되는데 야간 근무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병원에서 잠을 청했고 업무용 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근무가 없는 날에는 집에서 잠을 청하였고 주변에 전화나 기타 장치는 없었고 알람시계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환경이 아닌 집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이어피스 형태의 이어 EEG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연구에 측정한 이어 EEG의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전극을 사용하였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여서 이어피스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따로 이제 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장비를 이제 첨부하였는데 아마 비슷한 형태의 인이어 형태의 이어피스를 착용한 것 같습니다. 각 이어피스에는 5개의 전극이 부착되어 있고 양쪽에서 총 10개의 전극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무선 모비타 앰플리파이어라는 장비랑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검색해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진이 나와서 아마 이러한 장비에 이제 그 이어피스를 연결하여서 이제 데이터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호의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어 EEG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는데 데이터의 경우는 크게 두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취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험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서 총 실험 기간 동안 5번의 나이트 시프트와 30번의 노멀 나이트를 가졌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실험 기간 동안 5일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근무 도중에 이제 잠깐 쪽잠을 취하는 형태의 잠을 청했고 이때 잠을 청할 때는 이제 옆에 업무용 전화가 있어서 뭐 중간중간에 전화를 받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30일은 노멀 라이트로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두 기간에 걸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40일 동안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수면 중 이어폰이 빠지거나 장치를 충전하는 것을 잊었거나 측정에 이슈가 있는 10일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고 40일 중에 총 30일의 데이터만이 성공적으로 취득하여서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 동안 측정하였는데 이 5일 동안에 이제 병원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이어 EEG와 더불어서 PSG 즉 수면 다원 검사를 함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PSG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마 측정이 잘 되지 않아서 3일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고 5일 중에 2일의 데이터만 PSG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이어 EEG의 경우에는 5일 모두 제대로 측정이 되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 35일의 수면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5일은 야간 근무, 30일은 집에서 잠을 청하는 데이터이고 PSG 데이터는 총 이틀 동안만 취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 수면에 관한 결과인데 왼쪽 표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파란 그래프는 노멀 데이터, 즉 집에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한 날이고 이 그래프 길이는 총 수면 시간, 토탈 슬립 타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붉은 그래프는 이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면서 잠을 청했던 5일의 데이터이고 녹색 그래프는 이제 야간 근무를 수행한 다음 날, 즉 이제 야간 근무를 수행한 다음 날의 데이터로 나이트 시프트가 이제 다음 날 정상적인 수면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구분을 하여서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는 이제 슬립 매트릭으로 수면 지표를 나타내는 표인데 TST 즉 이제 토탈 슬립 타임과 SOL 즉 이제 슬립 온셋 레이턴시 경우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프렉 N1, 프렉 N2, 프렉 N3, 프렉 램, 프렉 웨이크 같은 경우의 지표들을 이제 사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논문에도 설명이 없고 레퍼런스 논문도 없고 검색해도 해답을 찾지 못하여 이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추측하면은 이제
이 값을 모두 더했을 때 합이 1인 것으로 보아 수면 중 실제 N1이 일어난 비율, 또 N2가 일어난 비율, 뭐 N3가 일어난 비율,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뒤에 말씀드린 이제 그 수면 상태를 스코어링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예측한 점수를 나타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수면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링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우선 이틀 동안 측정한 PSG 데이터의 경우 한 전문가가 그 AASM 매뉴얼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 EEG 데이터의 경우 이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스코어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의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어 EEG를 사용하여 수면 데이터를 측정한 산행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즉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산행 연구에서 총 20명의 피험자가 80번의 레코딩, 즉 한 명당 이제 4회씩 수면을 취하여서 총 80개의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이를 사용하여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83개의 통계적 특징을 사용하여서 통계적 피처를 사용하여서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83개 피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같은 조건에서 수면을 취한 것도 아니고, 또 장비 또한 뭐 비슷한 형태의 인이어 타입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국 위치도 다를 것이고, 다른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을 이제 그 모델을 훈련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디스커션 또한 따로 언급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한 모델의 알고리즘 성능은 꽤 괜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서 측정한 이어 EEG에 대한 수면 상태를 스코어링하였고, PSG 결과와 비교하여서 실제 알고리즘의 퀄리티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립 매트릭과 이제 리그레션 모델인데, 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한 이제 그 노멀 슬립과 야간 근무를 하면서 수면을 취한 시프트 슬립 사이의 이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하였고, 주어진 밤이 실제 이제 그 노멀 라이트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이제 그 n-1 나이까지 이제 n-1 나이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다섯 번째 밤이 이제 그 노멀 라이실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 세 번째 밤, 네 번째 밤 데이터를 총 4일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훈련시켜서 다섯 번째 밤 데이터를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5일의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총 모델의 35번 이제 훈련되었고, 모델의 아웃풋이 0.5가 넘을 경우에 노멀 라이트로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모델의 인풋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스코어링 알고리즘에 예측한 프렉 N1, 프렉 N2, 프렉 N3, 프렉 램 등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프렉 N1과 N2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는 이제 N1과 N2가 오블류가 높아서 이제 풀링을 하여서 사용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트랜지션 probabilities between RAM and NRA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제 피처가 이 4개가 사용되었는데,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면 상태에서 램에서 램으로 간 비율, 램에서 n램으로 간 비율, n램에서 n램으로 간 비율, n램에서 램으로 간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제 아래가 이제 실제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한 이제 그 스코어링 흰노그래프 결과인데, 빨간색이 램 상태이고,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램에서 램 하다가 지금 여기서 램에서 n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램에서 n램, n램에서 램, 뭐 이러한 이것들을 이제 그 각 에폭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어 EEG 기반의 이제 스코어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PSG와 동시에 측정하였던 이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교한 결과인데, 결과를 보면은 이 실제로 잘 예측한 이제 케이스들의 이제 정확도를 다 더해보면은 약 80% 정도로 실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이 그 슬립 스코어링 알고리즘이 그 실제 PSG 결과와
80% 정도 매칭이 되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결과는 알고리즘이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노멀 슬립과 그 시프트 슬립의 이제 힙노그래프를 추출한 결과로 이제 붉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램을 나타내고 이렇게 실제로 힙노그래프까지 추출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세 개의 조건, 즉 이제 그 노멀 라이트, 시프트 나이트, 그다음 시프트 나이트의 다음 날인 그 애프터 시프트 나이트 이 세 가지 조건 사이에 이제 피처별 특징을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노멀과 시프트 다음 날의 경우, 즉 이제 그 파란색과 초록색의 경우에는 뭐 데이터마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이제 샘플 수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되고 약간의 베리에이션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프트의 경우, 즉 빨간 점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램에서 n램으로 가는 비율과 그 램에서 램으로 가는 비율에서 이제 큰 이 두 조건 대비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렉 램에서도 이제 그 다른 조건들 대비에 이제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실제 분류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 노멀을 노멀이라 예측한 경우와 이제 시프트를 시프트라 예측한 경우 이 두 조건 사이에서는 이제 한 개의 오분류만이 존재하고 대체로 거의 다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시프트 다음 날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전부 이제 노멀라이즈로 예측한 것으로 보아 이제 시프트 다음 날 수면에 대한 영향을 이제 크게 시프트가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 EEG를 사용하여서 이제 수면을 스코어링하기 위해 인이어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아무래도 인이어 형태의 장비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는 점이 상당한 불편함을 유도하였고, 이 장비에 익숙해지는데 피험자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야간 근무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점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선진국의 그 의료 전문직 중에 약 20% 정도가 야간 근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야간 근무가 뇌와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야간 근무가 당뇨, 암, 심혈관 질환 같은 광범위한 건강 문제와는 연결이 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야간 근무가 수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제 간단한 가능성 정도만을 보았지만 추후에 실제 수면 리듬과 수면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욱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논문에서 이제 두 개 한계 리미테이션을 언급하였는데, 비록 35일의 데이터로서 이제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한 명의 피험자에게서만 데이터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피험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또 제안한 이제 스코어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틀의 PSG 결과를 사용하였는데, PSG 결과와 비교를 하여서 이제 실제 성능을 평가했는데 이 이틀의 PSG 결과는 이제 실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티시즘입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수면 관련 저널에 실린 논문이다 보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모델, 피처와 같은 설명이 매우 부족하였고 레퍼런스 또한 달려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어 EEG를 사용해서 수면을 스코어링하는 부분이 흥미롭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환경 및 이제 완전히 다른 장비를 사용한 그 선행 연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본 연구에 실제 적용을 하였음에도 80%에 육박하는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인이어 형태의 이어 EEG가 수면을 매우 잘 디텍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제 실제 수면 스코어링에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현재 지금 이어피스 타입의 장비를 사용해서 수면을 디텍션하고자 하는데 아직 EEG의 경우에는 인이어 형태가 아닌 귀 주변에서 측정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접촉 문제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추후 지금 현재 장비를 계속 디벨롭하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귀 주변에서 측정한 EEG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이제 본 논문을 좀 팔로우업하여서 수면 디텍션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